일주일만 해봤더니 진짜 달라졌습니다. 삶의 품격을 바꾸는 5가지 습관. 안녕하세요. 만들어가는 세상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삶의 품격을 높이고 싶은 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획했습니다. 총 5가지 습관과 7일 실행 루틴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낭독을 들으시면서 산책을 하셔도 좋고 잠자리에 들기 전 편안히 누워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으신가요? 잠깐 오늘 하루를 한번 되돌아봐 주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찾아왔나요? 설레임이었나요? 아니면 피로감이었나요? 오늘 하루도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마음이 무거웠던 분도 계실 겁니다. 어제와 크게 다를 것 없는 하루가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이 정보를 듣고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30대, 40대, 50대. 이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책임을 지는 나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직장, 가족, 인간관계, 건강. 돌봐야 할 것들은 넘쳐나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는 것, 정말 공감이 가시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삶이 크게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감각, 그 감각만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정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삶의 품격입니다. 품격이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품격은 비싼 옷을 입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높은 직책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침착하고 세련된 태도를 유지하며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삶의 질, 그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놀랍게도 단 일주일의 반복만으로도 변화의 첫 문을 열 수 있습니다. 1장. 왜 일주일인가? 뇌과학이 말하는 변화의 시작점. 많은 분들이 습관을 만들려다 실패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새해 첫날에 결심했던 운동, 3일 만에 흐지부지 되었던 일기 쓰기, 2주를 못 넘긴 아침 루틴.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스스로를 의지박약이라고 탓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습관 형성에 관한 가장 유명한 연구 중 하나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진행된 연구입니다. 2009년에 발표된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행동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까지 평균적으로 약 66일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1일의 법칙은 사실 너무 낙관적인 숫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7일이 가장 힘든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연구자들은 의식적 노력 단계라고 부릅니다. 습관이 아직 자동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 순간 의식적인 선택이 필요한 구간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힘든 첫 주를 버텨내는 것이 전체 66일 여정의 기반을 만든다고 합니다. 첫 7일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들의 장기 성공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행동과학자인 BJ 포그 박사는 4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코칭하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게 시작할수록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포그 박사는 이것을 타이니 헤빗, 즉 아주 작은 습관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습관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앵커, 행동, 그리고 축하입니다. 앵커란 이미 하고 있는 일상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앵커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앵커 뒤에 아주 작은 새로운 행동을 연결하고 그 행동을 마쳤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는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는 작은 성공의 감각을 경험하고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그 행동을 또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포그 박사의 5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중 70% 이상이 단 5일 만에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좋은 습관들까지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90%가 자신감이 향상됐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 반복이 가져다주는 또 다른 효과는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거창한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성공들이 하루하루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쉬운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을 버텼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일주일 동안 실천할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장 습관 첫 번째, 감사일기 쓰기. 첫 번째 습관은 아마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감사일기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혹시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에 그냥 지나치려 하셨나요? 조금만 더 들어봐 주십시오. 이것이 왜 효과적인지 제대로 이해하시면 이번에는 진짜 해보고 싶어지실 겁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부정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진화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위험한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오늘 10가지 좋은 일이 있었고 1가지 나쁜 일이 있었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것은 아마도 그 1가지 나쁜 일일 것입니다. 감사일기는 이 부정편향을 의식적으로 바로잡는 훈련입니다. 긍정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틴 셀리그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6개월 후에도 우울감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행복감은 높았습니다. 또한 여러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감사훈련이 불안과 우울을 평균 7%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작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매일 꾸준히 쌓이면 삶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뇌의 관점에서도 설명이 됩니다.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기록하는 행위는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은 감정 조절과 기분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감사일기는 내 손으로 직접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매일 저녁 딱 2분만 투자하세요. 노트 한 권을 준비하시고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주십시오. 이때 너무 대단한 것을 찾으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유독 맛있었다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후에 잠깐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다는 것도 충분합니다. 퇴근길에 신호등이 딱 맞게 초록불이어서 빨리 집에 왔다는 것도 훌륭한 감사 항목입니다. 작은 것들에서 감사를 찾는 훈련이야말로 이 습관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내 몸이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 오늘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감사한 일들입니다. 7일 후에 어떤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까요? 첫째로 잠자리에 드는 시간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루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무리하는 대신 좋았던 일들을 되새기며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감사일기를 시작한 후 잠드는 시간이 짧아지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난다고 보고합니다. 둘째로 낮에도 좋은 일들을 더 잘 알아채게 됩니다. 저녁에 감사한 일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하루를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작은 긍정적인 순간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삶 전체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노트 한 권을 꺼내 보십시오. 딱 3줄만 적으시면 됩니다. 3장 습관 두 번째, 자세 교정 연습. 두 번째 습관은 자세 교정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가장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잠깐 지금 자신의 자세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깨가 앞으로 구부러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턱이 앞으로 나와 있지는 않으신가요? 고개가 스마트폰 쪽으로 숙여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어깨를 뒤로 펴고 턱을 살짝 당겨 보십시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조금 더 당당하게 느껴지시지는 않나요? 자세와 심리 상태 사이의 관계는 과학적으로 매우 잘 연구된 분야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에이미 커디 교수는 자세가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당당하고 펼쳐진 자세를 단 2분 취하는 것만으로도 자신감과 관련된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몸을 웅크린 자세를 취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일상은 자세를 망가뜨리는 요소들로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업무 환경, 이동 중에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피로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척추의 굴곡.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몸이 피로해지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 자신을 작게 느끼게 만드는 신체적 신호를 뇌에 계속 보내게 됩니다. 자세를 교정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단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나의 뇌에게 보내는 신호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는 신호를 말이죠.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에 3번, 각 1분씩만 투자하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에 등을 기대어 서 주십시오. 이때 뒤통수, 어깨, 엉덩이,
그리고 발 뒤꿈치가 벽에 닿아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어깨를 자연스럽게 뒤로 열고 턱을 살짝 당겨 주십시오. 그 자세를 1분 동안 유지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세가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평소의 자세가 좋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꾸준히 반복하면 몸이 올바른 자세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양치질하는 동안, 점심 식사 후 잠깐 스트레칭할 때, 그리고 저녁에 씻기 전. 이렇게 이미 하고 있는 일상적인 행동과 연결하면 훨씬 기억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앵커링 전략입니다. 7일 후에는 어떤 변화가 느껴질까요? 먼저 어깨와 목의 피로가 줄어들 것입니다. 거울을 볼 때 인상이 더 또렷하고 당당해 보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채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요즘 더 좋아 보이냐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외모가 바뀐 게 아니라 자세에서 풍기는 에너지가 달라진 것입니다. 사장, 습관 세 번째, 마인드풀 이팅. 세 번째 습관은 마인드풀 이팅, 즉 마음 챙김 식사입니다. 혹시 오늘 점심은 어떻게 드셨나요?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드셨나요? 아니면 스마트폰을 보면서 드셨나요? 아니면 회의나 통화를 하면서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3번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3번의 소중한 시간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마인드풀 이팅은 거창한 식이요법이나 다이어트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먹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행동이 가져다주는 효과는 놀랍습니다. 우리 몸이 포만감을 느끼는 데는 약 2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평균 식사 시간은 이보다 훨씬 짧습니다. 빠르게 먹으면 뇌가 포만 신호를 받기 전에 이미 필요 이상의 음식을 먹게 됩니다. 마인드풀 이팅은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합니다. 천천히 씹고 맛에 집중하고 음식을 충분히 음미하면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마음 챙김 식사를 실천한 그룹은 같은 기간 동안 과식이 유의미하게 줄었고 식사 자체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식사 중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하여 소화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소화와 심리 상태는 실제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에는 약 1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이를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또 기분이 좋지 않아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마인드풀 이팅은 이 악순환을 끊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매 식사 때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서 치워주십시오. 멀리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화면이 보이지 않는 곳에 뒤집어 두기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한 입 먹을 때마다 최소 10회 이상 씹으세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세어보셔도 좋습니다. 음식의 맛과 냄새, 질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드십시오. 처음 이틀은 아마 어색할 것입니다. 뭔가를 보지 않으면서 밥을 먹는 것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식사에 집중하지 못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3일째부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음식의 맛이 더 풍부하게 느껴지고 식사가 끝난 후 훨씬 포만감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일 후에 기대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후 더부룩함이나 팽만감이 줄어들 것입니다. 소화가 좋아지면서 오후의 피로감도 감소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하십니다. 억지로 줄인 게 아니라 몸이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 자체가 하나의 소중한 휴식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루 3번의 식사는 사실 하루에 3번 주어지는 나만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쓰는 것, 이것이 마인드풀 이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5장, 습관 네 번째, 10분 독서. 네 번째 습관은 하루 10분 독서입니다. 독서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책을 손에 드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퇴근 후 소파에 앉으면 스마트폰이 먼저 손에 잡히고 짧은 동영상 한두 개 보다 보면 어느새 자야 할 시간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책은 늘 다음으로 미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독서의 효과를 얻기 위해 1시간씩 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 서섹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단 6분의 독서만으로도 스트레스가 68%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음악 감상이나 산책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10분이면 충분히 그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왜 독서가 이렇게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가지는 걸까요? 독서를 할 때 우리 뇌는 활자를 해독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상적인 걱정거리들이 자연스럽게 의식의 뒤편으로 물러납니다. 이것은 명상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몸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잠시 다른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독서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를 풍요롭게 합니다.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관점들이 조금씩 쌓이면 어느 순간 대화할 때 전에 없던 깊이가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더 다양한 시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커피나 차를 마시는 시간에 책을 함께 읽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BJ 포그 박사가 말하는 습관 쌓기, 즉 헤빗 스태킹입니다. 이미 하고 있는 행동에 새로운 행동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신다면 커피를 마실 때는 책을 읽는 시간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책은 어렵고 두꺼운 것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관심 있는 주제의 책 한 권을 준비해 두십시오. 자기계발, 심리학, 에세이,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읽고 싶은 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무감으로 읽는 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10분 동안 얼마나 읽을 수 있을까요? 보통 성인의 평균 독서 속도로는 약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100페이지 이상입니다. 한 달이면 책 한 권 이상을 읽는 독서가가 되는 것입니다. 7일 후에 기대하실 수 있는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침 시작이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책 한 구절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하루 전체의 톤을 다르게 만듭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하루가 더 차분하게 시작되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나눌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독서는 당신을 더 흥미로운 대화 상대로 만들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6장, 습관 5번째, 긍정 자기대화. 5번째 습관은 긍정 자기대화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5가지 습관 중에서 가장 가볍게 여기기 쉬운 습관이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내면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잠깐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하루 동안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셨나요? 내가 왜 이것도 못하지? 또 실수했어. 이 나이에 이것도 모르나? 이런 말들을 혼자 중얼거리신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인간은 하루에 약 6만에서 8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그중 약 80%가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뇌의 부정 편향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 자기 대화는 이 패턴을 바꾸는 훈련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더 균형 잡히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마친 후 거울을 바라보며 오늘 잘할 수 있어 라는 말을 3번 소리내어 말해보십시오.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실천해 주십시오.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소리내어 말하면 뇌에 훨씬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스꽝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어색함이야말로 지금까지 자신에게 얼마나 친절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소중한 친구가 힘들어할 때 우리는 괜찮아, 잘 될 거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왜 나 자신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은 자기 위로나 자기 기만이 아닙니다. 뇌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향상되고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더 발전된 방법도 있습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나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한 가지 한다. 또는 오늘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고 그것을 아침마다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7일 후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결정들이 조금씩 더 자신 있어집니다. 회의에서 의견을 말할 때,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이전보다 덜 망설이게 됩니다. 불안감이 줄어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내면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7장 7일 실행 루틴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자, 지금까지 5가지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하루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연결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5가지를 동시에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한두 가지에 익숙해지고 점점 루틴을 쌓아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각 습관에 투자하는 시간이 아침에 10분, 식사 중, 저녁에 10분으로 하루 총 20분 남짓이면 충분합니다. 1일차와 2일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나 차를 마시면서 자기계발서 10분 독서를 시작하십시오. 그 직후에 거울 앞에서 긍정 자기대화를 실천하십시오. 3번만 말하면 됩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때는 스마트폰을 치워두고 마인드풀 이팅을 시도해 보십시오.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감사일기 3가지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양치질하는 동안 벽에 등을 기대어 자세 교정 1분을 실천하십시오. 첫 이틀은 이 흐름을 몸에 익히는 기간입니다. 3일차부터 5일차입니다. 이제 조금 순서를 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자세 교정을 실천하고 그 다음 독서를 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습관들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색함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신다면 그것이 바로 좋은 신호입니다. 저녁에는 감사일기와 함께 긍정 자기대화를 추가하십시오. 하루를 감사와 자신에 대한 따뜻한 말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6일차와 7일차입니다. 이제 이 루틴이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졌을 것입니다. 아침에는 자기대화로 시작하고 독서로 마무리합니다. 저녁에는 감사일기를 쓰고 자세교정으로 마무리합니다. 식사 중 마인드풀 이팅은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각 습관을 실천한 날에는 달력이나 노트에 작은 체크 표시를 해두십시오. 이 작은 체크 표시가 생각보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연속으로 이어지는 체크 표시를 끊고 싶지 않아서라도 오늘 하루를 실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스트링 유지 효과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루를 놓쳤더라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2번 연속으로 빠뜨리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 번 놓쳤다면 다음날 반드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조금 불완전하더라도 계속 이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8장, 왜 이 5가지인가? 과학이 뒷받침하는 이유.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너무 간단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 의문에 답하기 위해 각 습관 뒤에 있는 과학적 근거를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5가지 습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행복 관련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자세 교정은 테스토스테론을 높이고 코르티솔을 낮춥니다. 마인드풀 이팅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해 소화를 돕고 전반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합니다. 독서는 뇌의 집중 상태를 만들어 코르티솔을 줄이고 긴장을 이완시킵니다. 긍정 자기대화는 부정적 사고의 뇌신경 회로를 약화시키고 긍정적인 패턴을 강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5가지가 서로 시너지를 낸다는 것입니다. 감사일기로 마음이 안정되면 다음날 독서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독서로 얻은 통찰이 긍정 자기대화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세 교정으로 자신감이 생기면 긍정 자기대화가 더 실감있게 느껴집니다. 마인드풀 이팅으로 몸이 가벼워지면 아침에 더 활기차게 일어나 독서를 실천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5가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작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20분.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9장, 스트레스를 줄이는 2가지 추가 습관, 명상과 자연 산책.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외에도 삶의 품격을 높이는데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2가지 습관을 추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것들도 조금씩 시도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10분 명상입니다. 명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어렵고 종교적인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명상은 그냥 숨을 의식하면서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채고 다시 숨으로 주의를 돌리면 됩니다. 이것이 명상의 전부입니다. 명상은 뇌의 전전두엽 피지를 활성화합니다. 이 부위는 감정 조절, 의사결정, 집중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하루 10분 명상을 실천한 사람들에게서 스트레스 감소와 대처, 유연성 향상이 관찰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명상을 시작하기 어려우시다면 스마트폰의 명상 앱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이드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분 자연 산책입니다. 자연 속을 걷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자연 환경에서 20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공원도 충분합니다. 나무와 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효과가 있습니다. 산책할 때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걸으면서 주변을 바라보고 새소리가 있다면 그것을 듣고 바람이 분다면 그것을 느끼십시오. 이 단순한 행위가 뇌를 리셋하는 역할을 합니다. 퇴근 후 버스에서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거나 점심시간에 10분만 밖에 나가서 걷는 것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10장,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자기 효능감의 힘.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 습관과 7일 루틴, 그리고 추가적인 습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한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을 때 행동한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믿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크게 변화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실패가 나는 변화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변화를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습관이 작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크게 시작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패하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면 다음 시도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아주 작고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성공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일기 3줄을 썼다. 거울 앞에서 긍정 자기 대화를 했다. 아침에 책 한 페이지를 읽었다. 이것들은 모두 성공입니다. 작아 보여도 이 성공들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고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무게가 갑자기 줄지도 않고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나는 일주일을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나는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이 쌓이면 2주일이 됩니다. 2주일이 쌓이면 한 달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에서 66일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장기 성공률은 45%에 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하지 않으면 오히려 어색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습관이 자동화된 것입니다. 에필로그,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일기 3줄만 적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2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책 한 페이지를 읽어보세요. 거울 앞에서 오늘 잘할 수 있어 라고 3번 말해보세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한 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또 한 번만 해보세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쌓여서 당신이 원하는 삶의 품격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정보를 듣고 있는 당신은 이미 변화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당신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노트를 꺼내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삶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콘텐츠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콘텐츠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 저희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